안녕하세요. 저는 새 여성 프로젝트에서 여성 한 명을 담당하고 있는 무룽입니다. 제가 짧은 인터뷰 영상이 하나 올라가고 그 뒤로 뭐 올라온 게 없어서 이게 새 여성 프로젝트가 아니고 두 여성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저한테 미션을 하나 주고 갔어요. 이번 주 내로 영상을 꼭 올려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열심히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라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두 사람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은 또 아니어서 굉장히 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집을 좋아하고 아무튼 뭐 그런 성격이어서 딱히 컨텐츠를 할 게 없지만 이제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모티콘이기 때문에 저는 이모티콘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이모티콘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왕초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모티콘을 이제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조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약간 지루하거나 당연한 얘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모티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 목표는 카카오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인이나 아이메시지, 그다음 갤럭시에서도 이제 이모티콘을 내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으로 직결되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이 제일 그 지분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계실 거라면 카카오톡을 목표로 하고 보통 이모티콘을 시작하시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목에는 승인 받는 방법이라고 어그로를 조금 끌었지만 이 사실 승인 기준은 그 심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캐릭터를 오래 그리신 분들도 모르시고 솔직히 그 카톡 담당자분들도 확실한 승인 기준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모티콘을 그리면서 승인도 받아보고 미승인도 받아보고 또 출시를 한 다음에 판매가 잘 된 이모티콘도 있었고 판매가 부진한 이모티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점, 이렇게 하면 승인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그 주관적인 기준을 한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일단 이모티콘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어떤 캐릭터가 팔리는지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모티콘을 그리는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모티콘. 저는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텍스트나 드립,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이모티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캐릭터는 똑같은데 요 말풍선만 뭐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막 텍스트로만 팍팍 이제 이루어진 요런 이모티콘들이라던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다수 분들이 아마 요걸 준비하실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감정을 표현해서 24개 혹은 32개를 채우는 그런 이모티콘. 그리고 이제 그 1번과 2번을 약간 섞은 형태로 좀 특정 타겟을 위해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이름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모녀지간, 뭐 자매지간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와 캐릭터가 동시에 있는 이모티콘들이 있는데요. 1번은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림보다는 그 포토샵이나 그렇게 만드는 스킬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스킬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두 번째인데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니면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재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를 좋은 캐릭터다, 뭘 나쁜 캐릭터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볼 거는 팔리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들이냐,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순위들을 한번 보면 아마 조금 느끼실 거예요. 10대, 20대 기준으로 보자면 하얗고 좀 동글동글하고 몽실몽실하고 강아지, 고양이,
토끼, 곰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은 그냥 하얗고 동글동글한 캐릭터들, 저 무릉이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게 더 많이 잘 승인이 나느냐, 이게 카카오톡 심사하시는 분들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중한테 내놨을 때 덜 낯설게 느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에요. 캐릭터라는 거는 일단 익숙하고 친숙함이 약간 중요해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처럼 뭐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익숙해진 캐릭터도 있고, 아니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원래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대중이 접했을 때는 그 낯설음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캐릭터의 특성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는데, 보통 일반인이 그리고 개인이 처음 제안할 때는 그 캐릭터가 자기는 너무 귀엽죠. 뭐 자기가 심지어 창조주인데, 창조주라서 너무 귀엽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도 매력적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인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얗고 그렇게 귀여운 애들은 받아들이는데 딱히 큰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선가 본 것 같고 그냥 어디선가 있는 다 귀여운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토끼, 강아지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특이하게 막 외계인 이런 걸로 가겠다 해서 이제 막 주렁주렁 이것도 달아주고 저것도 달아주고, 제 눈에는 엄청 귀엽죠. 근데 그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색깔도, 생긴 것도. 그래서 이제 상위권에 랭킹되는 이모티콘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단순하고 귀엽고 단색이고, 혹은 색깔을 다 빼거나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실 때는 그런 거를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좀 입혀서 캐릭터를 제작하시면 좀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좀 찾아줘야 돼요. 정체성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캐릭터를 그렸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의 말투는 뭔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니면 이 캐릭터의 성장 배경, 이 캐릭터의 성격, 이 캐릭터를 둘러싼 무슨 이제 교우관계?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정체성이 확실할수록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캐릭터와 나를 이제 무의식 중에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캐릭터가 있으면 이제 감정을 표현할 차례죠. 가장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이모티콘들을 보면 웃는 거, 우는 거, 기뻐하는 거, 춤추는 거, 뭐 축하하는 거,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면서 쓸만한 이모티콘들이 필요하죠. 그런 감정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용성이 더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사용성에만 너무 치중하면 매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아니어도 다른 이모티콘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성이 있는 이모티콘을 넣되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캐릭터의 정체성을 담은 이모티콘도 몇 개를 추가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무슨 뜻인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출시해서 판매까지 한 이모티콘 중에 피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MBTI 성격 유형 중에 INFP, 인프피 캐릭터를 특성으로 만든 애인데 판매량은 아주 저조했어요.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캐릭터는 귀여웠어요. 귀엽죠? 근데 제가 이 캐릭터의 인프피라는 그 성격 특성의 정체성을 너무 부여하고 싶어서 텍스트를 이제 부득이하게 많이 쓰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주겠어, 사랑해 나 자신, 막 이런 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넣으면 확실하게 캐릭터의 정체성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뭐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애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성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이런 이모티콘에 저 텍스트를 지웠다면
더 잘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었을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근데 이제 제가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한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마 사용성이 되게 낮은 이모티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판매량과도 관련이 있지 않았나. 뭘로 그릴 것인가? 요즘 아이패드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일단 그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조합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단점은 비싼 거죠. 그래서 내가 이모티콘만을 그리기 위해 아이패드를 사겠다 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꼭 아이패드가 아니어도 그릴 수 있거든요. 요새는 핸드폰도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맨 처음에 무릉의 솔직한 감정 1을 제안할 때는 갤럭시 노트 2로 그렸어요. 갤럭시 노트 2로 그려서 막 꽂아가지고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도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디어와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아이패드를 안 살 건데 핸드폰으로도 그리기가 너무 어렵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사셔야겠죠. 타블렛이라고 있어요. 타블렛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판 타블렛과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정 타블렛이 있는데요. 먼저 판 타블렛은 저렴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무선 연결이 되는 모델은 또 무선 연결도 되고 컴퓨터와 제일 싼 건 한 3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 샀던 가오몬 타블렛 이런 거는 이제 3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런 거는 제가 한 9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콤 인투어스?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 화면이 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펜은 여기를 놓고 눈은 화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적응 기간을 잘 넘기신다면은 저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액정 타블렛인데요. 액정 타블렛은 무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고요. 대신에 액정 타블렛은 아이패드처럼 화면을 보고 그릴 수 있어요. TV에서 뭐 웹툰 작가님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쓰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화면에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걸 이제 액정 타블렛인데 그 적응하는 기간도 따로 필요 없고, 왜냐면 화면에다 직접 대고 그리니까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 판 타블렛과 반대로 비싸고 무겁고 그리고 좀 뜨거워져요. 와콤에서 나온 신티크 같은 모델은 최고 저렴한 게 7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요새는 또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저가 브랜드 휴이온 쪽으로 가시면 아마 30-40만 원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휴이온 GT191을 씁니다. 신티크 쓰고 싶어요. 타블렛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프로그램은 포토샵, 일러스트, 그다음 많이 쓰시는 클립 스튜디오 이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죠. 툴은 자유자재예요. 그 양식에만 맞춘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포토샵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레이어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확대하거나 줄였을 때 화면이 깨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좀 단축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다른 일러스트나 이제 클립 스튜디오로 넘어갔을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많은 것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모티콘을 그리는데 쓰는 기능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도구들의 이름과 특성, 단축키, 그 다음 뭐 레이어 요런 개념, 그 다음 또 타임라인, 포토샵 타임라인 움직이게 하려면 타임라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모티콘을 그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전공자가 아니에요. 이제 장점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좀 야매로 많이 배워서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겠죠? 솔직히 이모티콘은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딱히 뭐 학력과 뭐 자격 조건 없이 아이디어와 캐릭터만 있으면 먼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에 대한 개괄을 한번 설명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들에서는 제가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안하는 그 과정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모션을 해서 제안까지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저희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